정부가 전국 8개 시도에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하는 가운데 전남은 목포와 해남의 해상풍력 등 5개 산업이 포함됐습니다. 오염된 목포 사막도 인공수로에 물고기 사체들까지 떠오르면서 레저 관광객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순천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이 목포대 의대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특정적 편들기라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시민을 폭행하는 등 잇따라 비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부가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겠다며 전국 8개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해남의 해상풍력과 문화 콘텐츠 지구 등 5개 산업이 포함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입니다. 규제 특례와 세제,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전국 8개 시도에 40조 5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전남은 5개 산업이 포함됐습니다. 목포와 해남 해상풍력, 광양여수 순천 2차 전지, 순천 문화 콘텐츠 등입니다. 이 밖에도 해남 데이터 센터 단지는 변전소 건설 확정을, 여수 LNG 터미널과 수소 생산 발전 분야는 해당 기업이 관련 인허가를 얻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무한 항공 특화 산단과 순천 원도심 시밀로 등은 보완 후 재심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구 선정 과정에서 전남은 신성장 산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전남 동서균형 발전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기회특구 지정으로 전남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저희 전남도 기회발전 특구 지정은 8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5개 지역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우리 전남형 전략산업 육성을. 한편 전라남도는 기회발전 특구 2차 지정을 위해 우주항공과 바이오, 에너지 산업 등 신산업을 발굴해 수도권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제기된 목포 사막도 인공수로에 수많은 물고기 사체들이 떠올랐습니다. 카누 등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인공수로를 찾은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어둡고 탁한 물 위로 희뿌연 물체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다가가 살펴보니 물고기의 사체입니다. 하얗게 배를 드러낸 물고기 사체들이 이곳 사막도 인공수로 일대를 뒤덮고 있습니다.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 사막도 인공수로에 카누를 타러 온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물이 튀겼을 때 그 물의 수질 상태가 저희 피부나 이런 몸에 안 좋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인천이나 서울에서 몇 군데 해봤었는데 물고기 사체를 본 거는 여기가 처음이라서. 카누 체험장 한켠에는 수십여 마리의 물고기 사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불편이 잇따르자 보다 못한 카누 체험장 운영 관계자들이 직접 뜰채로 건져 올린 겁니다. 여기 카누 하신 분들하고 여기 일하신 분들이 지금 며칠째 고기 지금 적조현상 고기가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다 작업하시네요. 수로에서 건져 올린 물고기 사체들입니다. 악취와 함께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2.2km 구간으로 조성된 사막도 공원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추락 방지용 울타리는 못이 빠져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낡고 방치돼버린 공원 시설물들 사이 사막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막도를 관광자원으로 바꾸겠다며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목포시가 투입한 예산은 1,700억여 원. 24년 동안 지속된 사업에도 심각한 수질 오염과 시설 관리 부족은 레저 활동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계획 내에 있는 그 레저 활용 부분들은 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사막도 복원하는 사막도는 그 시민들을 위해서 환원돼야 되는 시설로 공원으로, 그리고 어린이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물고기 사체들로 뒤덮인 인공수로 위에서 레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관광객들. 레저 도시를 자처한 목포시의 관광자원 사막도에 수질 정화와 시설물 정비 등 조속한 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 김문수 국회의원이 목포대 의대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에서는 전남 의대 공모 철회 등을 요구했던 순천 김문수 국회의원이 목포대 의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 아닌 특정적 편들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목포대는 의대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목포대 의대 신설 타당성 입증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한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일단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현직 경찰관들이 음주 운전을 하고 시민을 폭행하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전남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경사가 주차된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고 항의하던 차주의 얼굴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어젯밤 10시 30분쯤에는 한평경찰서 소속 50대 파출소장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직위 해제되는 등 전남 경찰관들의 비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현대 광주가 들어설 옛 전방 일신 방직터 개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2번이나 퇴짜를 맞았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심의가 사실상 통과됐는데요. 신세계 백화점도 조만간 확정안과 관련된 사전 협상 제안서를 광주시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지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세 번째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심의가 진행돼 왔는데 사업자 측이 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요구사안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사업자 측이 제출한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교통량 분산 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길이 110m, 폭 60m짜리 교량을 설치하고 사업 부지 일부를 축소해 차로를 넓힐 것을 골자로 하는 7가지 수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신호체계 개선 등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민감한 사안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면서 사실상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광주시가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하면 내년 상반기에 건축 인허가 절차를 거쳐 후반기에는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년에면 착공을 시작하고 27년에 건축을 완공해서 28년에 복합 쇼핑몰 개점을 오픈하도록.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 신세계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사전 협상 제안서를 시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전 협상 제안서에는 터미널 기능 유지, 교통대책, 공공기여금 등의 내용이 담기는데 제안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광주 신세계는 오는 2028년 백화점 확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천을 사이에 두고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서로 위치한 더 현대와 광주 신세계가 광주 첫 복합 쇼핑몰 타이틀 선점을 두고 양보 없는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홍렬 목포시장에 대해 다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광주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상대 후보가 관여하고 시정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썼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거 공판은 오는 7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당 경선에서 광양 출신 김태균 의원이 재투표 끝에 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첫 번째 투표 결과
김태균 의원 28표, 김성일 의원 28표, 무효 1표로 재투표가 실시됐으며 두 번째 투표 결과 김태균 의원이 29표를 얻어 민주당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전체 의원 61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이 57명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민주당 경선 결과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투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김태균 의원이 사실상 제12대 전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화진 현 전남도당 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지난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경선 투표에서 김화진 위원장의 고영호 전 여수갑 당협위원장을 이기고 연임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화진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도당 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뒤에 3회 연속 연임하게 됐으며 오는 24일 비대위 승인 절차 이후 정식 임기가 시작됩니다. 태원 여객이 최종 파산하면서 목포 시내버스 기사들의 이달 임금 지급이 늦어지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원 여객 파산 관제인 측은 시내버스 관련 비용 집행 등의 권리가 모두 파산 관제인에게 넘어오면서 신규 계좌 개설과 법원의 인출 승인 등 법적 절차 문제로 인건비와 보험료 등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파산 관제인 명의의 새 계좌가 개설됐고 태원 여객으로부터 급여 내역 등을 전달받아 법원의 승인을 받은 만큼 다음 주쯤 직원들의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100세 시대 아카데미가 오늘 목포 MBC에서 열렸습니다.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 MBC와 NH투자증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박상근 채권 애널리스트가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투자 트렌드 강의를 맡았습니다. 또 박현아 인제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가 암 예방법과 자가진단법에 대해 강연해 참가자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선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홍콩 선적 화물선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야간 항해 당직자 등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운항한 화물선에 묻어있던 페인트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 어선의 페인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신안군 가고도 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실종자 2명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숙소에 불을 지르고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월 목포의 한 직업 소개소 숙소에서 동료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후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나쁜 점, 범행 이후에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여야 국회의원이 남해안권 발전을 촉진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영 고성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의 지역구인 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가 남해안 개발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남해안권이 대한민국 제2경제권으로 성장하도록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했습니다.